네, 이어서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 살펴보는 평화로 가는 길 함께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 연결합니다. 네, 정영철 교수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 지난 3일날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모습을 나타낸 이후, 현재 한 3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이 다리를 절룩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있고 현재 치료 중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중앙TV가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불편한 모습들을 그대로 좀 보여주면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인민을 위한 영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북한 매체가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오히려 인민들의 어떤 충성심 강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과연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 항상 중대 발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1년에 이제 2번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는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어떤 인사이동, 특히 이제 이 국방위원회과 관련해서 인사이동을 반영해서 이번에 해임 및 보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물러난 이후에 이 황병서 신임 총정치국장이 됐는데 이 군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황병서 신임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참모장인 현영철 그리고 이병철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이 새롭게 이 국방위원으로 보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인사이동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총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2년도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떤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대책을 논의하고 좀 이 총화를 하는 것 이것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네, 총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네, 일단 일어난 일들 혹은 자신들이 목표로 세웠던 일들에 대해서 총 점검을 하고 네.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거 이걸 북한에서 이렇게 총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교육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조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네.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교육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2012년도에 교육법령을 개정했는데 그 전까지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육법 이 개정을 통해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채택을 했고 이 우리의 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5년제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 문제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경제 강국으로 주장하는 지식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적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및 지식 등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혁, 국가적인 투자의 증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유엔에서의 남북 간의 외교전이 지난주에 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좀 앞서도 잠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 정면으로 거론했는데 네네. 이 의미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일단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단은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안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좀 성격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실제로 윤병세 장관이 남북 인권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인권대화 역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앞으로 그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이 남북대화의 의제 중에 하나로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인권 문제 제기 그리고 윤명세 외무장관의 인권 문제 제기 이것이 한편으로는 압박을 한편으로는 또 국제 문제에서의 어떤 부각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 정면으로 거론했고 윤명세 외교장관까지 가세하자 북한이 그 리수영 외무상이 장관급 인사로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나와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좀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네네. 이런 의사를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어제부터 네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수용 외무장, 그 북한의 이제 외무상이죠. 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그 유엔 총회에서의 그 이수용 외무상 연설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권과 자주권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면 핵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권 문제인데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 유린이다. 네. 그렇지만 정치적 동기 없는 평등한 상태에서의 인권 대화는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 미국 주도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어떤 유엔의 불공정성, 그래서 유엔의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되는 것은 이수용 외무상의 인권 문제에 대한 건데요. 네. 얼마든지 인권 대화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그 리수용 그 외무상이 이번에만 밝힌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북한이 인권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 인권 백서에서도 이 자신들의 주권, 즉 자신들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평등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인권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수용 그 외무상의 이런 입장도 인권 백서에서 밝힌 내용의 연장선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났다. 네네.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가 느끼고 있는 그런 건데요. 네네. 지금 보니까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 지금 우리 정영철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는 더 이상 이중 기준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유엔도 비판을 하면서도 네네. 그때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네네. 또 반기문 사무총장을 또 초청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국제사회에 좀 다가서려고 하는 북한의 모습이 좀 엿보이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요. 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어떤 그 표준이라든지 국제적인 룰을 되도록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이 국제적인 무대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필요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지만 몇 년 전에 그 우리 그 아시안 그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때 한국 선수가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따자 태극기를 개양을 하고 애국가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는 국제적인 모습의 어떤 국제적인 룰을 그대로 자신들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번에 그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들도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어떤 유엔이 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룰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도 지켜나가는 정상적인 국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 방문하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기문 이 사무총장이 방북을 해서 한편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좀 기여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좀 새로운 물꼬가 좀 텄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로 가는 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였습니다.